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빅데이터가 뽑은 이번 주의 이슈 지난주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올라온 증가율 순위인데요. 네. 1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IT 과학이 나올 때 제가 일부러 뽑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네. 특히나 이번 주는 거의 뭐 IT 과학 특집입니다. 아, 그래요? 네,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둘 다 네.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주제일 거예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스트리머라는 키워드인데요. 스트리머? 네,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용어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용어예요. 예. 유튜버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유튜버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비슷하게 트위치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트위치에서 유튜브 만약에 이제 유튜브에서 뭔가 내가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 같은 분들을 스트리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왜 이 스트리머가 키워드가 올라왔느냐? 예. 트위치가 한국 사업을 종료한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7일까지만 한국에서 운영을 하는데 네. 2월 27일이 지나면 말씀드렸던 유튜버처럼 이 플랫폼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들이 트위치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도 이제 뭔가 아이템을 사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들에게 주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 인기 있는 스트리머들이 어느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TV 같은 곳들이 이제 인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네이버에서 또 새로운 플랫폼을 낸다는데 거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유튜버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왜 이게 또 이렇게 갑자기 나가는 거냐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위치라고 하는 것에 네. 대해서 좀 이건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네. 좀 낯설어요. 트위치는 네. 20대 친구들이라면 일단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유튜브는 두 가지잖아요. 영상 컨텐츠를 올리는 게 있고 네. 요즘엔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트위치라는 플랫폼은 실시간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에요. 네. 어떤 걸로 많이 하느냐? 게임을 중심으로 일단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게임을 자기가 직접 했지만 네. 요즘에는 게임을 하는 걸 보는 행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렇더라고요. 플랫폼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아주 잘하는 선수들이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소통도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는 시청자들이 너무 잘한다라고 하면서 응원의 어떤 메시지로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후원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플랫폼인데요. 약간 네. 이제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국내 플랫폼이 있는데 그거랑 좀 오래됐죠, 그거는. 비슷한 형태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러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람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는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왜 한국에서 철수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망 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거냐?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에서 망 사용료가 10배 이상 넘는다. 그래서 오히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손해보는 구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망 사용료라고 하는 건 통신사와 그리고 거기에 컨텐츠를 올리는 일종의 컨텐츠 프로바이더, 쉽게 말하면 뭐 네이버든 뭐 카카오든 뭐 이런 서비스 회사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OTT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이 망을 많이 사용하니까 예. 일부 이제 이 망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회 공적인 망에 네. 트래픽 굉장히 일종의 교통정치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네네네.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그냥 공짜로 편승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게 그럼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기가당 얼마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보통 기업과 통신사 간의 일종의 비밀 유지 계약처럼 이런 계약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에 대한 추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신증권에서 기업 분석 자료에 보면 트위치가 2022년에 한 500억 수준의 망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고 현재 기준으로 하면 900억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트위치 쪽에서는 이게 해외에 비해서 너무나도 플랫폼 사용료가 많이 나와서 우린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철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부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사업을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네트워크 비용에 돌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 이 플랫폼에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모델은 이제 사람들이 컨텐츠를 볼 때가 아니라 이게 중간에 광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네. 거냐면 이 스트리머가 열심히 뭔가를 해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너 잘한다 후원한다면서 후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때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부분이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그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은 이 플랫폼 안에서는 무조건 트위치 걸로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다른 방식으로 받는 것들은 수수료를 못 받는 거잖아요, 트위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 구조를 잘못 짜서 이거에 대한 핑계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플랫폼이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IT 분야 또 다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이거는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키워드인데요. 네. 유튜브라는 키워드입니다. 아, 가격 구독료 올리는 네, 거. 이게 어느 수준이냐? 예. 유튜브 프리미엄. 우리가 유튜브 프리미엄이 어떤 건지 뭐 다 아시겠지만 유료로 우리가 돈을 안 내도 유튜브를 광고로 보면은 볼 수는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광고 보기 싫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음악 같은 거 들을 때도 우리가 화면 안 켜놓고 정말 음악 플레이어처럼 들으려면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걸 가입을 해야 돼요. 혹시 근데 가입하셨어요?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 솔직히 더 충격이 커요. 왠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번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요. 올리는데 한 번에 어느 수준 올리느냐? 네.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치면 43%가 한 번에 올라요. 네. 근데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데 네. 저는 아까 되게 오래전부터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실은 2020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8,690원에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가격이 오르더라도 초기 사용자의 금액은 안 올렸거든요. 아. 근데 이번엔 이것도 올린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8,690원이 14,900원이 되니까 오, 부담이 71% 크시네. 오릅니다. 71%. 예. 네, 한순간에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오르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오르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유튜브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올렸다라고 하는데 뭐 5% 10%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계속 써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근데 휴대폰 사용료도 그렇고 뭐 OTT 뭐 한 2개 3개 하고 네. 뭐 이런 거까지도 돈 내고 그러면은 한 달에 가족들이 돈 내는 거 다 합치면 한 2, 30만 원은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유튜브가 워낙 국가마다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거의 2만 원 돈에 가까이 가잖아요. 예. 터키에서 가입을 하면 튀르키예에서 가입을 하면 한 달 구독료가 2,600원 정도 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나는 이제 온라인에서 튀르키예로 이민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약간의 우회 계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일종의 유튜브 이민자가 되는 형태인데. 지난번 OTT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불법에 가까워서 잘못하면 계정이 잘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못하는 이러한 좀 씁쓸한 상황이 지금 뭐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OTT는 필리핀으로 이민 간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튀르키예로 네. 이민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이집트로 가시면은 뭐 2,800원 비슷하기도 아, 하고요. 이집트로 가야 돼요? 네, 뭐 근데 어쨌든 튀르키예가 제일 저렴하고 뭐 필리핀도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보다 이제 궁극적으로 결국 사용자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아, 근데 올리더라도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리거나 그러니까요. 그렇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면은 부담이 커서 오히려 구독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와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광고를 또 보잖아요. 예.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구독료로 돈 버는 것보다 광고로 더 많이 벌어서 사람들 광고 더 많이 보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도 SNS 같이 나오고 아, 있습니다. 구독 취소해가지고 광고 보게 만든다? 네, 오히려 광고로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상력입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아,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실제 최근에 그래요? 유튜브의 광고 정책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구독을 다 끊어야 되나? 또 자, 지켜봐야죠, 뭐. 예, 네. 2위 주제로 가볼까요? 2위 주제는 사회 분야의 교육이고요. 키워드는 성적표입니다.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올해 수능 성적표가 나오자마자 네. 정치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지는 것인데요. 이 고민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이 지난 11일에 열렸던 서울시 교육청의 대입 정시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네. 1시간 전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고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많은 고민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지금 모든 학원들의 재수생 그걸 뽑는
재수생 학원이 지금 가득 이미 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벌써부터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불수능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도전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 결국에는 경쟁의 피로를 계속 높이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준다고 하는데 여전히 왜 수능은 이러느냐라고 하는 SNS의 의견들도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기자가 네. 교육부 발표할 때 네.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교육비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개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늘 사교육비는 개인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경쟁의 피로가 있고 좀 상처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뭐 이게 참 씁쓸한 부분인 것 문제 같습니다. 난이도로 사교육을 줄인다는 게 이거 자체가 사실은 네.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자, 다음 주제는요. 네, 3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주식 분야인데 여기서도 AI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네.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AI 분야에서 투자한 7개 기업이 결국 올해에 S&P 500 상승에 70% 이상 기여했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렇게 7개 회사를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보통 해외에서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 모든 회사, 이 7개 회사가 시가총액이 올 들어서 5조 달러 증가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30%, 기여도가 75%인데 이들이 다 올라간 게 AI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 회사가 다 AI 관련 어떤 뭐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과연 내년까지 계속 갈 것이냐, 네. 아니면 AI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어쨌든 저쨌든 내년에도 AI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AI에다 물어봐야 되나?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안 오를 것 같습니까? 이거 뭐 점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자, 4위 주제는요? 4위 주제는 생활 분야의 의료 분야고요. 키워드가 전담병원인데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이게 보고 나서 뉴스 보고 좀 씁쓸했습니다. 네. 왜냐?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섰었던 의료진 분들이 감염병과 싸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지금 오히려 아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병실 곳곳이 텅 비고 일부 병동이 아예 폐쇄되기도 한 것인데, 왜냐? 이게 3년 이상 동안 계속 전담 치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던 단골 이제 환자분들이나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단골도 코로나 떠나고. 전담병원이니까 다른 데 갔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억 원 가까이 이제 흑자를 내는 전국 35개 지방 의료원이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올해 기관당 평균 84억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진료 실적을 회복하는데 4.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회복 기간을 6개월로 보고 보상금을 지급한 게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잘 하고 있던 어떤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병원들이 이 코로나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 노력이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한 좀 씁쓸함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노력 안 해도 지방으로는 살려야 돼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5위 주제는 짧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5위 주제는 산업의 석유 분야하고 사재기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요소수 얘기고요. 요소수에 대한 불안감 여전히 있고,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계속 요소수 없다라는 얘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으니까 네. 조금 풀렸으면 좋겠네요. 예, 자, 이슈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